오늘 장구은 씨는 김튀김양과 맛있는 식사를 했는데요. 식탁에 맛있는 게 많이 보이네요. 그릴에 잘 구워진 스테이크, 맛있게 튀긴 감자튀김, 계란 후라이, 치킨 등 평소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먹었다고 합니다. 저런, 이분들은 본인들의 식사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오늘은 당독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독소는 생체 분자 구조를 변화시켜 노화를 촉진하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물질입니다. 당독소는 혈중에 남아도는 포도당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되어 생기는 물질인데, 이렇게 포도당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하는 반응을 당화 반응이라고 해요.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검사하는 HbA1c도 남아도는 포도당이 혈색소에 들러붙어 만들어진 당화 혈색소거든요. 당화 혈색소를 통해 몸의 조직이 얼마나 당화가 진행되어 있는지 예측함으로써 당뇨 합병증의 발병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당독소는 최종 당화산물 AGE라고도 불리는데요. AGE가 하는 일을 잠깐 살펴볼게요. 첫째, AGE는 세포를 딱딱하게 만들고 손상시킵니다. 둘째, NF-카파비를 통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요. 셋째,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죠. 넷째, 콜라겐과 같은 결합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어 주름을 생기게 하고 혈관과 모든 조직에 노화를 촉진시키고요. 다섯째, LDL 콜레스테롤을 혈관벽에 침착시키고 산화시켜 죽상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여섯째, 근육 손상, 신장 손상, 안구 손상, 당뇨 합병증, 치매, 뇌졸중, 심근경색,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관절염 등 노화로 생기는 많은 질환을 일으킵니다. AGE가 생겼다고 모든 조직에 당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AGE에 유난히 민감한 조직이나 세포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세포들은 만들어졌다가 사멸하기 때문에 세포 내에 AGE가 쌓여도 세포가 사멸되면서 청소되거든요. 하지만 분열하지 않는 세포나 조직들, 미세 혈관들은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과 기, 신경세포, 콜라겐, 안구 조직은 당독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의 경우 신장 손상, 당뇨병성 망막증, 녹내장, 말초 순환장애가 잘 생기게 됩니다. 피부 노화나 이명, 난청, 치매 등도 당독소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독소는 세포를 경화시키고 콜라겐이 들어간 모든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단백질이 콜라겐인데 콜라겐이 안 들어간 곳이 없거든요. 혈관의 콜라겐도 딱딱하게 만들어 혈관이 탄력을 잃고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몸에 들어가서 나쁜 작용을 너무도 많이 하는데 한번 생성되면 조직에 달라붙어 배출시키기도 힘들어요. 따라서 당독소를 적게 생기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독소는 포도당이 많이 남아돌수록 많이 생깁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이 클수록 남아도는 포도당이 많아지니 당독소도 많이 생기겠죠? 제가 내 몸을 바꾸는 프로젝트 1탄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염증이 심한 분들의 경우 당독소에 의해 염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했지만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밀가루, 설탕, 과당과 같은 나쁜 탄수화물을 끊고 쌀밥이나 감자, 떡 등은 많이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식생활만 바꾸셔도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강력한 당독소인 메틸글리옥살은 포도당, 과당, 단백질, 지방으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생성되는데요. 특히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요거트 등에 많이 들어있는 과당의 경우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를 거쳐 강력한 당독소인 메틸글리옥살이 바로 생성됩니다. 이렇게 과당은 포도당에 비해 10배나 빠른 속도로 당독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전 사실 약국에 있는 비타민 음료도 거의 먹지 않습니다. 비타민 음료에도 당연히 액상 과당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건강을 위해 비타민 음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특징이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중성지방이 정말 높아요. 인슐린 저항성도 높고 공복 혈당도 높은 편이죠. 나름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면 비타민 음료를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안 드셨던 분들이 어쩌다 한 번씩 비타민 음료를 드시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루에 몇 병씩 드시는 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과당 이야기가 나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과일입니다. 과일도 많이 단과일의 경우 과당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강을 위해 비타민 섭취를 위해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과당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적당히 드시거나 토마토 같은 달지 않는 과일을 드시는 건 괜찮지만 포도를 한두 송이씩 매일 드시면 중성지방 수치도 엄청 올라가거든요. 과일은 적당히 드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을 드시되 섬유질이 과당의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과일즙이나 시중에 파는 착즙 주스도 되도록 드시지 마세요. 온전한 과일 형태로 드시기 바랍니다. 당독소는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생성량이 엄청 달라집니다. 조리를 하실 때에는 굽거나 튀긴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감자 100g은 AGE가 17kJunit인데 반해 감자튀김 100g은 1522kJunit으로 엄청 증가하죠. 삶은 닭 99g은 1011, 구운 닭 90g은 5245로 5배 이상 증가하고요. 쇠고기 90g을 1시간 삶을 경우 2000, 15분간 구울 경우 5367로 역시 크게 증가하네요. 또 소금보다 간장에 당독소가 훨씬 많은데요. 특히 저가의 대량 생산 방식의 3분의 간장에는 당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두부조림이나 생선조림, 간장, 불고기 등에 이미 당독소가 많은데요. 거기에 또 열을 가하니 당독소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 조리를 하실 때에는 되도록 소금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간장을 쓰시더라도 3분의 간장보다는 전통 방식의 간장을 쓰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당독소를 만드는 당화 반응은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노릇노릇해지면서 잘 생성되는 만큼 덜 바삭하고 덜 노릇노릇하게 태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열로 당화 반응이 일어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도 생성되는데요. 커피도 원두를 태워서 만들잖아요. 당연히 로스팅 과정에서 당독소도 많이 생기고 발암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도 생성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TO는 2002년에 커피에 발암 물질이 있다고 밝혔고요. 2018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이 커피 회사에게 암 발생 경고문을 부착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커피가 기후식품인지라 끊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로스팅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생성되는 만큼 커피도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탄맛이 많이 나는 커피는 더욱 조심해야겠네요. 콜라와 같은 갈색 음료에도 당독소가 많다고 하고요. 담배에는 당독소가 많기도 하고 담배의 유해 물질이 몸속에 들어가 당독수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담배는 혈관 손상을 시키는 만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당독소에 대해서 다 듣고 나면 도대체 뭘 먹으라고 하는 거니 하시는 분들도 많을 듯 합니다. 밀가루, 설탕, 음료수도 끊으라고 하고 커피까지 적게 먹으라고 하니 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당독수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요법과 생활습관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 당독수는 트립토판, 아스파르트산, 글리신, 히스티딘, 아르기닌, 글루탐산, 시스틴과 같은 아미노산을 투여했을 때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식이섬유와 당독수 유산균은 장에서 당독수 흡수를 억제합니다.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게 좋겠지요. 또
모유에 비해 분유에 당독소가 70배나 많다고 합니다. 모유 수유를 못하고 분유를 먹이는 분들은 당독소 유산균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식생활 습관이 나쁜 분들도 당독소를 잡는 유산균을 드시면 좋습니다. 3. 우리 몸에서 생산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글루타치온은 당독소를 분해시킵니다. 많은 당독소의 출발점이 되는 메틸글리옥살은 글루타치온과 만나 젖산으로 분해되는데요.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글루타치온을 최대 2.4배 증가시켜 당독소 분해에 도움을 줍니다. 또 당독소인 메틸글리옥살은 글리옥실라제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요. 브로콜리 추출물인 설포라판이 글리옥실라제의 양을 증가시켜 당독소 분해를 원활히 합니다. 이렇게 설포라판이 당독소 분해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항암 작용도 뛰어나기 때문에 브로콜리를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항산화제는 당독소 형성을 억제하기도 하고 당독소가 조직을 손상시키는 것도 예방합니다. 당화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만나면 당독소가 10배나 빠른 속도로 생성됩니다. 당독소는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지질과 단백질을 변형시키는데요. 이로 인해 혈관 손상과 조직 손상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까지 손상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세포의 기능 유지를 시키는데 엄청 중요해요. 즉, 에너지 원천이 망가지면 모든 기능 또한 망가지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나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제 복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비타민 B1은 AGE 생성을 억제하는데요. 벤포티아민을 4주간 복용했을 때 적혈구에서 AGE가 40에서 69%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비타민 B6도 AGE를 분해시킵니다. 6. 운동을 하면 당독소가 빠르게 분해됩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 꾸준한 운동 잊지 마시고요. 과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유발하므로 운동도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AGE 생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포도당이 잘 쓰이도록 해야 하고 탄수화물을 적당히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포도당이 쓰이지 않고 많이 남아있을수록 당독소가 많이 생기니까요. 항상 소식하는 습관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은 당독소 AGE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생활 습관만 바뀌어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시고 점점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